그날의 폭발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시댁이 버리고 세상이 외면한 그 여자가 3년 만에 백조제국의 여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은 단 하나였죠. 내 인생을 짓밟은 놈들 전부 무너뜨려. 기업, 재단, 정치권까지 그녀의 손에 하나씩 박살나고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복수의 뒤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녀가 왜 살아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숨긴 진짜 목표가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아는 복수국의 모든 공식을 부숴버릴 겁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최레나입니다. 밤바다에 빠뜨린 이름을 파도가 나에게 다시 데려왔습니다. 차기도 등대가 새벽 안개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3번의 여름이 지나고 나서야 이곳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검은색 렌터카에서 내려 등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굽이 낮은 구두 소리가 자갈길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바람만 차가웠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폭발한 요트의 잔해는 이미 다 치워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얼굴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받아든 새 얼굴이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최라온이었던 여자는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최레나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거예요. 재생에너지 투자펀드 블루윈드의 대표라는 새로운 신분까지 갖추고서 말이죠.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CEO 리너 초이, 블루와인드 에너지 파트너즈. 영어로 인쇄된 글자들이 등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건데 왜 이렇게 담담한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하나가 도착했더군요. 오늘 오후 2시 제주시 연동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 미령병원 이사장 강미령 올림. 화면을 바라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물론 저를 며느리 최라온이 아니라 투자자 최레나로 만나려는 거겠죠. 그분은 제가 죽었다고 믿고 계시니까요. 등대 아래 벤치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어요. 3년 전 그날도 이런 파도였을까요? 요트에서 LPG가 새어나오고 누군가 일부러 만든 스파크가 튀어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말이에요. 지여가 바람에 남편 이름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문지혁, 해양경찰 구조대장. 성실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제가 죽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일하던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화면에 강미령 이사장의 자료들이 주르륵 떠올랐어요. 미령병원 운영 현황, 수산업 투자 내역, 관광사업 지분 구조까지 3년 동안 해외에서 차근차근 수집한 정보들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사라진 뒤로 미령병원의 보험 청구액이 30%나 늘었다는 거예요. 불법 간병 인력 운용도 더 대담해졌고요. 아무래도 저를 견제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새벽 5시 반. 등대지기 아저씨가 불을 끌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일어나야겠어요. 오늘 오후에 시어머니를 만나야 하거든요.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가 아니라 투자 대상이죠. 렌터카로 돌아가면서 백미러로 등대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최라온을 바다에 빠뜨린 사람들에게 최레나로 다가가는 일 말이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복수는 아닐 거예요.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 인사 정도는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바다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말이죠. 제주 그랜드 호텔 라운지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강미령 이사장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맨 모습이 여전히 위험 있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는 눈길이 묘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최레나 대표님이시죠? 강미령 이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악수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사장님, 블루윈드에서 제주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는데 강미령 이사장이 계속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지만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제주 지역 맘카페에서 온 메시지더군요. 블루윈드 투자 관련 문의를 넣어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요즘 제주에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어요. 3년 전 요트 폭발 사고 기억하시죠? 그때 죽은 여자분이 남편 몰래 바람 피웠다는 얘기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사장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군요. 해양경찰 구조대장이었던 남편분이 직접 말했대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요트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심지어 카톡 캡처까지 돌아다녀요. 남편이 친구한테 보낸 거라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분노보다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걸까요? 라운지로 돌아가서 강미령 이사장과 미팅을 마저 진행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 투자건으로 2주 뒤 제 미팅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헤어지면서 이사장이 한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참, 최 대표님. 제주는 작은 섬이에요. 소문이 빨리 퍼지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호텔을 나와 차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제주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하나씩 검색해 봤습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지역 맘카페까지. 그런데 정말로 소문이 퍼지고 있더군요. 3년 전 요트 폭발 사고 진실은 해경구조대장 아내 불륜 정황 포착. 남편이 직접 폭로한 충격적 사실. 더 심각한 건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였어요. 문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된 대화창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라온이가 그날 혼자 간 게 아니야.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고. 구조 못한 게 아니라 구조하기 싫었어. 화면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떨리는 이유가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대화창들이 조작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먼저 폰트가 달랐습니다. 지역이가 쓰던 카톡 폰트는 나눔 고딕이었는데 캡처 이미지는 기본 폰트였어요. 그리고 말투도 이상했습니다. 지역이는 라온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라온아 아니면 여보였죠. 차 시동을 걸고 제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일단 인터넷 카페에 가서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겠어요. PC방에 들어가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 개의 브라우저를 켜고
소문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글이 올라온 시간, 최초 업로더, IP 추적까지 데이터 저널리스트 시절의 기술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이 시간 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소문이 동일한 시간대에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제가 강미령 이사장과 미팅을 잡은 시간 2시간 전이었어요. 그리고 최초 유포자들의 IP를 역추적해 보니 모두 제주시 연동 지역에서 나왔더군요. 미령병원 근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의 메타데이터였어요. 촬영 시간이 어젯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의 시간은 3년 전 날짜로 조작되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문지혁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지금 전화하면 오히려 더 큰 소동이 날 수도 있겠더군요. 대신 메모장을 켜서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 온라인 커뮤니티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문 시작. 동일 시간대 업로드된 조작 카카오톡 캡처 7장. IP 추적 결과 모두 제주시 연동지역 미령병원 반경 500m 내. 캡처 이미지 촬영 시간 2024년 10월 22일 23시 47분. 차분히 기록하면서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려는 계획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PC방을 나와 차에 앉아서 백미러를 봤어요. 3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같더군요. 포기하지 않는 기자의 눈빛 말이에요.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보니 소문이 더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주 전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된 상태였어요.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있더군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이 직접 말한 거면 확실한 거 아냐? 혜경이 구조 안 한 이유가 있었네. 화면을 보면서 씁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까지 2번 죽이는 방법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다는 거예요. 분노할 힘도 없을 만큼 허무했습니다. 아니, 허무함보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확신 말이에요. 시동을 걸고 애월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창문을 내리니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3년 전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더 쓰고 더 차가웠어요. 오늘은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최라온을 죽인 사람들이 최레나까지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군요. 당연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해양관광 투자 설명회는 제주항 신항의 정박한 대형 요트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6시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벌써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벤틀리, BMW, 벤츠까지 제주 상류층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어요. 최레나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강미령 이사장이 선착장에서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흰색 원피스에 금색 액세서리를 맨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요트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요트였어요. LPG가 새어나오고 누군가 만든 불꽃이 튀어서 폭발이 일어났던 곳과 비슷한 구조였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트 데크에는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제주건설업계 회장, 관광공사 이사, 수산업협동조합 이사장까지 모두 강미령 이사장의 사업 파트너들이었어요. 블루윈드 최레나 대표님입니다.
재생에너지 전문 투자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시선들이 묘했어요. 마치 저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어요. 대형 스크린에 사업 계획서가 떠올랐습니다. 제주 해양관광 리뉴얼 프로젝트, 총 투자 금액 500억 원, 예상 수익률 연 25%, 강미령 이사장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해양 액티비티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전용 의료진과 병원 시설을 연계하죠. 그 순간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미령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응급처치부터 장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죠. 스크린에 도식도가 나타났습니다. 해양 액티비티 안전사고, 병원 이송 보험금 청구 장기 요양까지 완벽한 수익 구조였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눈치를 챘더군요. 최 대표님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정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주관광개발 김태준 상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최 대표님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담담히 대답했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착각이신 것 같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칵테일 파티가 시작됐어요. 샴페인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3명이나 입원했잖아요. 다행히 보험금이 넉넉히 나왔죠. 미령병원에서 6개월씩 치료받고 요양병원까지 연계되니까 가족들도 만족해 하더라고요. 더 들어보니 섬뜩한 시스템이었어요. 해양 액티비티 안전 장비를 일부러 노후화시키고 사고가 나면 병원으로 이송해서 과잉 진료를 하는 거였습니다. 보험금은 병원과 관광업체가 나눠 가지고요. 화장실에 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요트에도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더군요. 한국 성급 AIS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미령병원 관련 해양사고 기록을 검색해 봤어요. 지난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70%가 미령병원으로 이송됐더군요. 그리고 사고 발생 지점들이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수심이 얕고 조류가 복잡한 지역, 사고가 나기 쉬운 위험 구역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보험금 수령 시점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평균 3개월 만에 보험금이 지급됐어요. 정상적인 심사 기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미령병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제주도 평균의 3배였습니다. 그런데 환자 대부분이 해양사고 관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산소통 구매 전표를 검색했습니다. 제주도 내 스쿠버 다이빙 장비 업체들의 판매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령병원과 연계된 관광업체들이 구매하는 산소통 중 30%가 불량품으로 분류된 것들이었어요. 가격은 정상품의 절반이었고요.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불량 장비 고의적 사고 유발 병원 이송 과잉 진료 보험금 편취 수익 분배. 완벽한 카르텔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대표님 괜찮으세요? 강미령 이사장의 목소리였어요. 네, 곧 나가겠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나왔는데 이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나요? 꽤 오래 화장실에 계셨는데. 네, 정말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런데 최 대표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사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블루윈드 투자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언제 설립하셨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설립했습니다. 동남아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로 다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한국 시장은 처음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제주 지역 사정을 꽤 잘 아시는 것 같던데요. 특별한 연고라도 있으신가요? 이때 김태준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최 대표님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났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MBC 제주방송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데이터 저널리스트였던 김 상무님 착각이실 거예요. 강미령 이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 기자분은 요트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최 대표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죠. 김태준 상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네요. 성형을 하셨나?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분과 비슷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선착장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강미령 이사장이 마지막까지 따라왔습니다. 최 대표님,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미팅을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참,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주는 정말 작은 섬이거든요. 특히 죽은 사람과 닮은 얼굴로 다니시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요트를 보니 아직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3년 전 폭발 직전의 요트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씁쓸한 미소가 나왔어요. 결국 들킨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렀어요. 기름을 넣으면서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 신문꽂이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제주 해양사고 급증, 안전대책 시급. 신문을 펼쳐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 해역 안전사고 300% 증가. 사망 중상자 대부분 관광객, 장비 불량 의혹, 보험금 편취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봤는데 낯익었어요. 김현수. 3년 전 제가 미령병원 의혹을 취재할 때 도움을 줬던 후배 기자였습니다. 차에 돌아와서 김현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사 잘 봤어요. 저는 최레나입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상한 답장이었어요. 평소 김현수 기자답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사고 데이터, 보험금 지급 내역, 의료진 연계 시스템, 장비 구매 전표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제주도 해양관광업계를 장악한 거대한 카르텔,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강미령 이사장. 3년 전 제가 이 의혹을 파헤치려다 요트 폭발로 죽을 뻔했던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바다 쪽에서 불빛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기도 등대였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이제 적들이 제가 누군지 눈치채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물러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3년 전 미완성으로 남겨둔 취재를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노트북 화면에 마지막 줄을 입력했습니다. 목표 카르텔 전체 구조 폭로 및
증거 수집 완료.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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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제주시 수역 건물 대회의실에서 해양관광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3시 시민 100여 명이 모인 자리였어요. 강미령 이사장이 주최한 행사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안전한 해양 관광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맨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블루윈드 투자 검토를 위한 현장 조사라는 명목으로 참석한 거였죠. 오늘은 제주 해양 관광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강미령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제 쪽을 향하더군요. 하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외지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상무가 일어나서 발언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년 전 요트 사고를 두고 온갖 추측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 다음은 수협조합장이었어요. 그때 죽은 여자 얘기 말이죠? 남편 몰래 바람 피우다 죽은 그 기자 말인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아이도 못 낳는 몸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았던 거겠죠. 관광업체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불임의 불륜까지. 그런 여자를 왜 구조해야 했겠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100명의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죽은 여자를 욕하는 말에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문지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의실 뒤쪽에 서 있었어요. 해양경찰 제복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문 구조대장님도 오셨네요. 강미령 이사장이 지역을 향해 말했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당시 상황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지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제 쪽으로 오더니 멈췄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역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눈빛이었어요. 구조대장님, 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지역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요. 문 대장님? 강미령 이사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지역이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공무 중이라 발언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강미령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분이 말씀해 주세요. 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제주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세요? 불륜 기자 때문에 관광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또 박수가 터졌어요. 맞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 여자는 구조할 가치도 없었죠.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한 명의 죽은 여자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 죽은 여자가 바로 저였는데 말이죠. 가슴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박은영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했어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나누는 얘기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은영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분과 아는 사이셨나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듣기 안 좋아서요.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역 건물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차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문지역이었어요. 혹시 지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래나 대표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정말 낯익어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착각이실 거예요. 지역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슷해요. 제, 제 아내하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고로.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괜찮습니다. 지역이 차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안에서 제 아내 얘기 들으셨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지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라온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럼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순간 나온 말이었어요. 지역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어머니요? 증거가 있다고 하셨어요. 라온이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요. 그래서 저도. 지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카톡 캡처까지 보여주셔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역도 속은 거였습니다. 강미령 이사장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죠. 대장님, 네. 혹시 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카톡 캡처의 날짜나 폰트나 말투 같은 거요. 지역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아내분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지역을 봤는데 그대로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기도 등대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등대 아래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어요. 3년 전 이곳에 묻어둔 게 있었습니다. 등대 뒤편 바위 틈에 손을 넣어서 작은 방수팩을 꺼냈어요. 안에는 망가진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트 폭발 때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반지였어요. 다행히 해변에서 찾을 수 있었죠.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한쪽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그날의 폭발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바다 쪽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수협에서 들은 말들, 지역의 고백, 강미령 이사장의 계획까지 증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증오로 가면 망하지만 기록으로 가면 이긴다. 3년 전 선배 기자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진실을 놓친다는 뜻이었어요. 반지를 다시 방수팩에 넣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증거 수집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김현수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 최래나예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최 대표님,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3년 전 최라운 기자 사건 관련해서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30분 후에 제주대 정문 앞 카페로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등대를 뒤로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낼 때가 됐습니다. 최라온을 죽인 사람들에게 최레나가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요. 반지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 결심처럼요. 차를 몰고 제주대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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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주대 카페에서 김현수 기자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밀려왔어요. 마치 파도처럼 거세게 말이죠. 2021년 10월 23일. 똑같은 날짜였습니다. 그날 저는 지역의 사무실에서 해양안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탁한 일이었죠. 해양경찰청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주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체계 분석. 엑셀 파일을 열어서 숫자들을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사고 발생률은 증가하는데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오히려 급증했어요. 더 자세히 파헤쳐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환자의 80%가 밀영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 입원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양사고 치료 기간의 3배였죠. 보험금 데이터까지 크로스 체크해 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환자 한 명당 평균 보험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역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상한 게 있어. 지역이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밀영병원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 내일 MBC에 제보해 볼까 해. 그때 지역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역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내일 저녁에 요트 파티를 하신대. 우리 결혼 3주년 축하한다고. 요트 파티. 그때는 기뻤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다음 날 저녁 애월항에서 만났습니다. 강미령 이사장과 병원 직원들, 그리고 몇몇 지역 인사들이 함께 했어요. 요트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30피트 정도 되는 크루저였어요. 미령호라는 이름이 선체에 적혀 있었죠. 라우나, 이리 와봐. 강미령 이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요트 아래층 선실로 데려갔어요. 이게 새로 설치한 가스 시설이야. 요리할 때 쓰는 거지. LPG 배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배관 연결 부위에 아주 작은 구멍이 보였거든요. 이사장님, 여기 가스가 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 확인해 볼게. 그때 선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장님?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냄새가 점점 강해졌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지역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요트 아래층이라 그런지 전파가 차단되었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위층에서는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가스 냄새가 더욱 진해졌어요. 이대로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작은 불꽃이 튀었어요. 전기 스위치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기억이 그 다음부터는 흐릿해요. 찬 바닷물에 빠진 것, 의식을 잃어가면서 누군가 저를 건져 올리는 것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모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깨어났구나. 70대로 보이는 단아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서정이라고 해.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구조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단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가족은 모두 내가 죽었다고 알고 있어. 장례식도 치렀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정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요트 폭발 후 바다에서 건져질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미세한 뇌파가 감지되어 비밀리에 치료를 받게 된 거였죠.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내가 찾고 있던 미령병원 비리를 나도 알고 있거든. 30년 전부터 지켜봤단다. 김서정 할머니는 과거 통신위성 사업으로 큰 돈을 번 기업가였어요. 은퇴 후에는 사회악을 고발하는 일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계셨죠. 이제 선택해야 해. 죽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3년간 김서정 할머니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요. OSINT 기법, 기업 지배구조 분석, M&A 전략,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법까지.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었어요.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데이터로 하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사 블루인드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싱가포르에 법인을 만들고 실제 투자 실적도 쌓았습니다. 완벽한 위장 신분이었죠. 이제 준비가 됐구나. 3년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주로 돌아가서 진실을 밝혀라. 하지만 기억해라. 증오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김현수 기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과거 회상이 끝났어요. 그가 제 앞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라운 선배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현수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온 선배세요?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지난 3년간 수집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배, 이게 뭐예요? 미령병원 카르텔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리고 3년 전 저를 죽이려 했던 증거들이에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애월항 선착장 CCTV 영상이에요. 관리소에서 30일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백업 서버에 1년치가 남아있더군요. 화면에 요트 미령호가 나타났어요. 3년 전 그날 밤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후 6시 47분. 정비업체 직원이 요트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영상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남성이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 사람이 LPG 배관에 미세 천공을 낸 거예요. 그리고 지연 점화 장치를 설치했고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해성정비소 계좌 내역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에 1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입금자는 미령병원 법인 계좌였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여기 메모 부분이 이상하네요.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메모란에는 정기점검비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꼴이 달랐어요. 나머지는 굴림체인데 메모만 맑은 고딕이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걸 나중에 수정한 거예요. 아마 사고 공작비 같은 내용이었을 텐데 급히 지운 거죠. 세 번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미령병원 간병 알선 문서입니다. 여기도 글꼴 차이가 보이죠? 서류의 일부분만 다른 폰트로 되어 있었어요. 환자 신상 부분을 나중에 조작한 거예요. 실제 환자가 아닌 허위 환자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낸 증거입니다. 김현수 기자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들이 다시. 그래서 마지막 퍼즐이 필요해요.
지역이요.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역 휴대폰 원격 포렌식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걸 구했어요? 김서정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통신업계에 인맥이 있으시거든요. 화면에 파일 생성 기록이 나타났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가 지역폰에서 발견됐는데 실제 생성 위치는 다른 곳이에요. 메타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생성 위치가 미령병원 IP 주소예요. 누군가 지역폰에 원격으로 파일을 심어 놓은 거죠. 그럼 문 대장님은 몰랐다는 얘기네요? 네. 지역은 어머니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으로 만들어진 거죠. 가장 중요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해양경찰 구조대 무전기 로그입니다. 사고 당일 밤 기록이에요.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애월 해상에서 폭발사고 발생. 구조 요청합니다. 지역의 목소리였어요.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좌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구조 작업 중단하라. 이사장님 지시다. 네.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생존자는 없다. 확인됐다. 철수하라. 김현수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그날 밤 녹음된 거예요? 네. 지역은 구조를 계속하려 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중단 명령이 내려온 거죠. 상부라면 미령병원 이사장의 지시였어요. 해양경찰 간부들도 매수되어 있었던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완벽한 증거 체인이 완성된 거예요. 현수야, 이제 기사 쓸 준비됐어요? 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역을 만나야겠네요. 카페를 나와서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문 대장님, 최레나입니다. 혼자 만날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아내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걸 알게 됐거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 후에 차기도 등대에서 뵙겠습니다. 등대에 도착했을 때 지역이 이미 와 있었어요. 해양경찰 제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최 대표님, 대장님 앉으세요. 등대 아래 벤치에 함께 앉았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이걸 보세요. 노트북을 열어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CCTV 영상, 계좌 내역, 포렌식 결과까지. 지역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모두 사실이에요. 무전기 로그를 들려줬을 때 지역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가 바보였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믿었어요. 라온이가 정말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어요. 대장님, 지역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선택권을 주겠어요. 선택권이요? 주머니에서 망가진 결혼 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역이 반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라온이 반지. 네. 3년 전 그날 밤 폭발 때 제 손가락에서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제가 최라온이에요. 지역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리가. 라온이는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차분히 3년 전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요트 폭발, 가사 상태, 김서정 할머니의 구조, 그리고 3년간의 준비 과정까지. 지역이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 라온이가. 네, 살아있어요. 지역이 무너져 내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장님, 어머니 말을 믿었어.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바보같이 믿었어.
이제 선택하세요. 지역이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어요. 어머니 편에 설 건가요? 아니면 진실 편에 설 건가요? 라오나, 최레나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최라오는 죽은 사람이에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대표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증언해 주세요.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을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 내부 자료들도 필요해요. 모두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일어나서 제 앞에 섰어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죠? 복수가 끝나면 진짜 이별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지역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강미령 이사장과의 최종 대결이요. 핸드폰으로 김현수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수야, 내일 오전에 기사 송고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 그리고 MBC 본사 취재팀도 연락해 두세요. 제주에 급파 요청하고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흔적을 지웠지만 동시에 진실이라는 더 큰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세 곳에서 동시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됐어요. 지역이 제공한 해양경찰 내부 자료와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한꺼번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미령병원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수사본부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조사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도 움직였습니다. 오전 7시 미령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수사관들로 가득 찼어요. 강미령 이사장은 자택에서 체포됐고요. 같은 시각 저는 제주시 금융가에 있었습니다. 블루윈드에서 해양관광 리뉴얼 SPC 지분 62%를 매입하겠습니다. 증권사 대표와 마주 앉아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3년 동안 김서정 할머니와 함께 모은 자금 300억을 투입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미령 측의 경영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건가요? 네. 더 이상 해양관광 사업에 개입할 수 없어요. 강미령 이사장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한 거였죠. 오전 9시 MBC 제주방송에서 긴급 뉴스가 나갔습니다. 제주 해양관광업계 대규모 보험 사기 적발. 미령병원 이사장 등 12명 검거. 3년 전 요트 폭발, 살인미수 혐의 수사. 제가 직접 출연해서 설명했어요. 물론 최레나라는 이름으로요. 3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계적인 보험 사기 카르텔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어요. AIS 항해 기록, 사고 지점 지도, 요트 배관 모형까지. 여기 보시면 LPG 배관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낸 흔적이 있습니다. 실제 크기의 배관 모형을 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멍으로 가스가 새어나오고 지연 점화 장치가 작동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죠.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어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이송해서 과잉 진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 도식도가 나타났어요. 해양사고 유발병원 이송 과잉 진료 보험금 편취 수익 분배. 3년간 피해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국을 나왔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역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방송 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구속됐다는 연락 받았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강미령 이사장을 3년 만에 다시 봤어요. 수갑을 찬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강미령 이사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CCTV 영상, 계좌 추적, 포렌식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피의자의 범행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최라온 씨 살인미수 혐의는 명확한 계획 범죄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됐어요. 구속 결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강미령 이사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최라온이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당신이 실패했거든요. 사람 죽이는 일에서요. 강미령 이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때문에 모든 게. 아니에요. 당신 욕심 때문이에요. 법정을 나와서 변호사와 인사를 나눴어요. 1심에서 실형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저녁 7시. 차기도 등대에서 지역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라온아. 지역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레나라고 해주세요. 미안해. 계속 헷갈려서. 등대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3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블루윈드 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제주에서요. 그럼 여기서 살겠다는 얘기네? 네.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지역 씨, 응. 용서는 했어요. 당신도 속은 거니까. 지역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다시.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3년 전 그날 당신은 어머니 말을 믿었어요. 저보다요. 그건 증거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제 해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온아, 구조를 포기했잖아요. 상부 지시라고 해서. 지역이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부부라는 건 서로를 가장 먼저 믿어주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모든 게 되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최라온이 아니라 최레나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지역이 일어나서 떠나려다가 돌아봤어요. 행복해야 해. 꼭. 당신도요. 지역이 사라지고 나서 혼자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김서정 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뉴스 봤다. 잘했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곧 전화가 왔어요. 라온아, 아니 레나야. 네, 할머니. 이제 복수도 끝났으니까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네. 그리고 제주에서 블루윈드 사업 잘해봐. 할머니가 계속 뒤에서 도와줄게. 감사해요, 할머니. 전화를 끊고 등대를 올려다봤어요.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최라온이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최레나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망가진 결혼 반지를 꺼내 바다에 던졌어요. 반지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차로 돌아가면서 백미러로 등대를 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불빛이 마치 과거와 작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최레나로 살아갈 거예요. 블루윈드 대표로서, 그리고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밀영병원 보험 사기 사건 관련자 12명 전원 구속 기소됐으며 피해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폭로한 블루윈드 최레나 대표는 앞으로도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문을 내리니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3년 전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자유로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주에서 계속 살 거니까 이제 진짜 터전을 만들어야겠더군요. 노트북을 켜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복수가 끝났다. 이제 용서도 했고 정의도 실현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최라오는 죽었지만 최레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저장하고 컴퓨터를 끌 때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보였어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1년 후 서귀포 해안마을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봄바람 커뮤니티 재단 간판이 바닷가 한옥 건물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직접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최 대표님, 오늘도 해녀 할머니들이 안전장비 지원 신청하러 오셨어요. 재단 직원 김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성실한 사회복지사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사무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해녀 할머니들이 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블루윈드로 번 수익금의 30%를 이 재단에 투입하고 있었어요. 해녀 안전장비 지원, 요양 감사 한라인, 재난 데이터 교육까지 제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죠. 대표님, 요양원 신고 전화 왔어요. 유진 씨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네, 봄바람 재단입니다. 할머니가 간병비를 이중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세요. 30분 동안 상담을 진행했어요. 또 다른 의료비 부당 청구 사례였습니다. 강미령 이사장이 구속된 후에도 이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월요일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에 잠겼어요.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해녀 할머니 세 분이 재단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쓸 잠수복이 필요해서 왔수다. 네, 할머니. 어떤 종류로 필요하세요? 겨울용으로 두꺼운 걸로 말이야. 할머니들과 상담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일한다는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새 잠수복 전달해 드릴게요. 고마워라, 아가야.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1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복수에만 매달려 있던 그때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저녁 6시, 재단 일을 마치고 차기도 등대로 향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등대 아래에 도착해서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망가진 결혼 반지로 만든 목걸이였어요. 제주 전통 공예가에게 의뢰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금을 바다 유리와 함께 세공해서 새로운 목걸이로 탄생시킨 거죠. 목에 걸어보니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생존의 증표는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빛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등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해상 풍력 발전기들이 보였어요. 블루윈드에서 투자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얀 날개들이 바람에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웅웅하는 회전음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서정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레나야, 어디 있니? 등대에 와 있어요, 할머니. 또 거기 갔구나. 매주 가더라. 네. 마음이 정리돼서요. 이제 정말 괜찮아 보이는구나. 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복수는 끝이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수를 끝낸 후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운 진짜 시작 말이에요. 강미령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했지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정비업자와 병원 실장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고요. 지역은 해양경찰을 그만두고 제주를 떠났어요.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오지만 답장은 하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재단 운영하고 투자 업무 보고 주말에는 해녀 할머니들과 차 마시고 그런데 이 평범함이 정말 소중했어요. 등대에서 내려와 차에 올라탔어요. 라디오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주 봄바람 커뮤니티 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감시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의료비 부당 청구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상 풍력 발전기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바람에 대고 말했어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복수를 통해 진실을 밝혔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목걸이를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일기를 써내려갔어요. 오늘도 평범하고 좋은 하루였다. 해녀 할머니들 도와드리고 의료비 상담하고 등대에서 마음 정리하고 이런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최라오는 죽었지만 최레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면서.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눈을 감으니 평안했어요.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봄바람 커뮤니티 재단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제주 바다를 지키는 일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피어난 새로운 삶. 그것이 진짜 승리였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